여기는 홍대 입구역 6번 출구에서 돌아가셨는데 문패가 왜 남아있어? 그래서 이분이 이제 김대중 입장에서는 이제 재혼을 부분이잖아요. 이게 사람들한테 줬을 때 이분이 자기 소개할 때 저는 히히호호예요. 총무님이랑 같이 찍어. 아, 전부 다 들어가, 전부 다 들어가. 들어가세요. 뭐, 그냥 평화공원 날 때 자세를 낮춰봐, 뭐. 평화공원이 보이게, 그 글자가 가렸어. 오케이. 잘하고 있어요. 네. 좋았어. 네, 됐어요. 이제 아니 전체 사진 나왔으니까 오케이. 청와대 근처에 가면 있다고. 야, 너 8번부터 너무 잘 가. 못 모르고 갔을 수도 있잖아요. 이쯤에서 갈까? 여기에 이제 경찰이 많더라고요. 근데 정보 없는 애들이 갖고 가다가 잡혀요. 여기서 이렇게 찍으면 찍어주게. 여기서 이렇게 찍어. 서봐. 여기서 찍어. 근데 김대중 도서가 안 나와죠. 어때? 하나 둘. 알아? 신고를 확실히 하라고. 오늘 저녁 때 지금 그냥 가면 안 돼. 지금 오늘 저희 뭐 인터뷰한 사람들 오라고 그래 일로. 신고해서 안 나왔을 때. 아니 나 신고했는데 나한테 신고 안 해. 나 형님한테 신고 안 했으니까 신고 안 한 거야. 이따 저녁 때 했어 그때. 저녁 때 신고 받겠어. 얘기 안 나와가지고. 나랑 같이 안 했으면 아는 거지. 안 했어. 나는 안 받았으니까. 지금 무슨 요일 날 서울에 있는다 그랬지? 나 일단 이번에도 2학기 때도 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이 수업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금요일 날밖에. 금요일 날 모이면 되네. 근데 오늘 금요일에 서니까 우리처럼 저녁이랑 민주한테 금요일 날 모이면 온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지금 온 거야. 전혀 안 먹어. 딴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다음 9월 달도 금요일 날 모이기로 했어. 이게 안녕하세요. 일로 직접 왔어요. 안녕하세요. 다 왔어요. 하세요. 자, 그러면 전 시간으로 여기서 뭐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여기
지금 이상한 나라. 그때가 누구 정권이었지? 90. 그때는 그 DJ가 집권하고 있을 때였댔지. 야당에서 그럼 그때 야당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현직 대통령인데도 주소는 안 된다. 라는 말을 생각해서 반드시 줘야지. 여기 글쎄 뭐 있을 것 같은데. 그 자체 촬영, 자체 상영하나? 이 정부는 국민의 이루어진 청기는 국민의 정부라는 것을 현안 자리에서 4,500만 국민 앞에 선언하는 말이라 모든 영광과 축복을 국민 여러분께 주면서 제 몸과 마음을 다하여 봉사할 것을 저는 굳게 여러분 앞에 다짐하는 바이라. 전라남도 신안군의 바른섬 소리도에서 김대중은 태어났다. 탑 나왔네, 하이도. 가난한 삶이었지만 부지런하고 의욕이 강한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큰 꿈을 꿔가는 중이었다. 대중을 반드시 크게 끄겠다는 어머니의 의견에 목포로 이사한 김대중은 목포 선고 졸업 후 사업에 뛰어들어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젊은 청년 사업가의 눈에 비친 것은 무능한 정부의에 고통받던 국민이었다. 김대중은 국민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국민을 섬기는 참다운 민주주의를 위한 큰 뜻을 품고 정치인이 될 것을 결심한다. 그러나 이후 그의 정치 행보는 결코 평탄치 않았다. 쿠데타로 등장한 박정희 정권이 장기 집권을 깃고자 그는 가장 강력한 반대 세력에 중심된다. 민주화와 인권, 평화 통일을 갈망했던 젊은 정치인은 5차례에 이르는 죽음의 고비는 물론 투옥과 망명, 연금 등의 고초를 겪어야 했다. 행동하는 양심으로 앞장선 그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핍박은 그칠 줄 몰랐다. 정치를 통해 진실을 구하고자 했던 험난한 여정. 그러나 그는 고난 속에서도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려 애썼다. 결국 정의를 향한 그의 목소리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1997년 김대중은 제15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자 헌정사상 최초로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 대통령 김대중은 국가부도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위기 속에서도 한국을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 정보와 공급법, 문화 강국으로 이끌었다. 2000년 6월
드디어 분단 55년 만에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면서 그의 핵벽 정책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화해와 협력, 평화의 기운을 불어넣었다. (2000년 12월) 한국인 최초로 김대중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며 한국과 버마, 동티모르 등 아시아의 민주화와 인권을 신장시키고 남북 화해 정책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국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민족의 통일을 위해 기꺼이 희생한 수많은 동지들과 국민들을 생각할 때 오늘의 영광은 제가 차지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바쳐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퇴임 후에 국민과 함께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행동하는 양심으로 남은 생을 마감했다. 역사를 보면은 그것은 국민의 마음을 잡고 또 국민을 따라가는 사람이 편리한 것도 없어요. 남들께 결혼해서도 참 좋은 분을 만나서 내 인생은 값이 있고 뜻이 있는 인생이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에 담겨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인생에 걸친 꿈과 희망, 절망과 고난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도서관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삶과 역사적 사실을 관람할 수 있는 전시시설과 다양한 체험시설을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큰 화두가 되고 있는 한반도 통일, 평화, 민주주의 등에 대한 연구, 출판, 교육, 국제협력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앞으로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은 민주주의와 평화를 향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불굴의 정신과 더불어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아름다운 화합의 하모니가 영롱하게 퍼져나갈 미래를 위해 인류 보편에 갇힌 진리와 자유를 추구해 나갈 것이다. 시장 경제를 되게 중시했어요. 국가도 국가지만.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옛날에 기업을 실제로 해봤기 때문에 그런 감각이 생겼다. 근데 YS는 이제 그런 것은 없고 경험이 한 번도 없잖아요. 사업하는 경험이. 그래서 거기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사업을 한번 해봤냐 안 했냐는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생에서. 그래서 그게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한번 경험을 해보면 그걸 피부로 와닿기 때문에 그 느끼는 바가 확실히 다르게 될 수밖에 없죠. 사실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게 사업이든 아니든. 그리고 이제 그 해외 인물로는 아웅산 수지 그리고 만델라 이런 그리고 바렌사라고 있죠. 그 폴란드 그런 사람들하고 많이 비교가 되고 그러거든요. 아웅산 수지는 지금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죠. 반경도 당하고 한때 잘 됐다가 지금 완전히 그 버마 쪽이 군부 독재로 되면서 거기에 지금 완전히 찌들려서 지금 지내고 있어요. 언제 다시 복귀가 될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리고 힐러리의 남편 클린턴이 그 DJ를 엄청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 찬사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때가 그러니까 2000년 그 IMF 터질 때 1997년 그때가 클린턴 집권 때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미국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엄청 많이 쓰고 있을 텐데 이제 그거를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전폭적으로 미국이 많이 지원을 했고, 근데 신자유주의 정책을 너무 많이 쓴다고 해가지고 DJ가 많이 비판을 받은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빨리 그 IMF에서 호흡이 될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는 비판을 엄청 많이 하기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시대비 그런 대안이 고선거 출신은 분이 김지아죠. 아니 김지아는 목포 고등학교를 나오고 목포 상고를 안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질문 중에 답은 김지아예요. 아무튼 다 목상 출신 목상. 그리고 예전에 1920년대 그 학교가 설정했는데 그때 한 학년에 한 50명이었는데 절반이 일본 사람이고 절반이 한국 사람이었대요. 근데 하여튼 들어올 때 전체 통틀어 가지고 수속으로 하여튼 들어왔고 그래서 그 당시 하여튼 그 히어로였었어요. 한마디로 그 DJ가. 그래서 공부 잘하고 이렇게 머리 뛰어난 걸로는 뭐 다들 인정을 하죠. 제가 하트만 네네. 저는 이제 경제 사회에 좀 관심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IMF가 딱 터졌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제일 먼저 초청을 비밀리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조지 소로스였어요. 그래서 소로스한테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은 우리 가난한 나라다. 5,000년 만에 처음으로 먹고 살 수 있게 된 나라다. 그런데 네가 여기 들어와서 영국처럼 분단치를 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다.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소로스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나도 가난한 헝가리 출신의 이민자의 자손이다. 들어오지 않겠다. 이게 잘 물론 아는 사람은 상당히 있습니다. 알려지 않는 비사인데 내가 볼 때 우리나라 대통령의 누구가 그런 순간에 소로스가 들어오면은 우리나라가 정말 완전히 절단난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저야 우리 민주 선생처럼 책도 많이 짓고 그런 사람이지만 경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제 내 나름대로 생각은 갖고 있다. 맞고 틀리고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 그렇게 남한테 제가 그렇게 크게 경도를 하는 편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입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의 대중경제론을 보고는 제가 정말로 무릎이 꿇어지더라고요. 이렇게 경제를 정확하게 해결책까지 포함해서 알고 계시는 분이 또 있을까? 저는 그때부터 정말 많이 겸손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분이구나. 그리고 제 느낌이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을 그때 대통령 선거에 나올 때 준비된 대통령이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김대중 대통령은 준비된 대통령이 아니라 아껴놓은 대통령이다. 97년의 경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4번 우리가 신이 있었죠. 그 신이 극렬하게 반대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 김대중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몇 개가 중요한 사업이 있는데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은 사실 중요한 것은 성공했어요. 근데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농산물 유통시장을 단순화하는 작업. 그것을 못했다는 건 저도 지금 참 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생각을 가게 지금 김대중 경제론은 참 읽기 쉬운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찾기를 쉽지 않은데 참 읽기 쉬운 책입니다. 이거 어떻게 반대쪽 저쪽 감옥인데 DJ라는 감옥을 너무 잘 갖고 최대한 수정을 했기 때문에 지식이 이렇게 축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옥중 서신 책도 있어요. 옥중에서 이제 선지 이렇게 쓰고 막 그렇게 진짜 깨알 같은 거 지금 제가 옛날에 그 원본을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부인한테 보내고 부탁하고 그럴 때 이 다음번에 올 때 나한테 가지고 올 책들 리스트 이걸 쫙 적어. 깨알 같은 글씨로. 그럼 그 다음에 그거 준비해서 항상 갖다 드리고 그랬다고.
우리 김 대표는 감옥 안 가도 책 많이 읽잖아. 집을 감옥으로 생각하고 집이 감옥이야. 깨알 글씨 완전히. 저렇게 썼나? 이게 옥중에 쓴 게? 옥중서신데. 그렇구나. 복중서신 집이라고 책이 있어요, 아예. 이 종이는 어떻게 구한 거야 이거? 공기 자체가 뭐 좋겠지. 무슨 엽서 같아 엽서. 엽서에다가 이제 엽서에다 썼구나. 도쿄에 비롯돼서 중앙정보부 요원에게 납치됐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거세계인 강렬한 항의와 개인의 그리고 IMF 그 다른 그 영화 그거 뭐였죠? 중국에서 나왔었는데 국가부도 그거 한번 봐보세요. 그 굉장히 잘 돼 있고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그때 뭐 저 포함해서 몇 사람이 어디 가서 그거 뭐 강의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거 하고 또 하나는 제가 보라고 한 그 영화 그 킹메이커 있죠? 그것도 한번 틈틈이 보시면 좋아요. 그거는 하여튼 1970년 그때 이제 대통령 선거할 때 그때 그 야당에서 신민당에서는 이철승하고 김영삼하고 DJ하고 셋이 경합을 하다가 처음에 YS가 유리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게 바뀌면서 DJ가 신민당에서 벽보는 나 기억나. 이 벽보는. 이게 몇 년도 얘기? 이거 저 어렸을 때 이거 그쵸? 기억나요. 기억나지? 네, 신민당에서 나도 저건 기억나. 굉장히 두 사람은 인재에서 이제 대통령 국회의원 처음으로 될 때 그때 선거 참고로 들어가다가 10년간 하다가 결국 나중에 변절을 해요. 갑자기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 과정을 쭉 가다는데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와 킹메이커 우리 한번 보시면 네? 저는 케이블 TV에서 봤어요. 얼마 전에 개봉했잖아 그거. 네, 2022년에. 그리고 이호 여사하고 결혼할 때 그 당시에 막그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이호 주변에 아깝다, 여자가 아깝다. 그만큼만 나오고 거기서 대학교 뭐 석사까지 다 하고 막 그랬는데 그랬더니 이호가 잘생겼잖아. 여기 잘생긴 사람 여기 있다 여기. 벽보에 벽보. 잘생겼어. 나는 뭔 말을 저 벌써 이쪽에 아니 그 대중경제학을 우리 김상국 교수님이 그 잘 그 소화를 해가지고 한번 여기다 발표를 해주세요. 내가 쓴 글이 그 비슷해. 형이 대중 경제를 신봉자야. 비슷해 나도 내가 그래서 서울 사대 졸업이 돼 있어요. 이대는 그러니까 이호가 저기 메모리 대학 나오네. 메모리 대학. 하여튼 두개 대학 나왔어요. 메모리 대학. 메모리 대학. 메모리? 유니버시티 메모리. 이화여대를 졸업을 못했더라고. 왜냐면 그때 해방이 막 되고 그러면서 그래서 유니버시티. 서울대 사대 교육학과 나왔어요. 박사. 목포에 가지고 그 김대중 노벨 그 기념관 있거든요. 거기는 훨씬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교황성화가 뭘 주신 거예요? 그때 방문 바티칸 방문하신 거예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아들은 그 전 부인의 아들이고 세 번째만 이호의 아들이에요. 김문걸. 올해는 아들이
평생 받은 사람들이고요. 이것도. 나 지금 오슬로 가니까 있더라고. 이때 평화상. 평화상은 오슬로였어요. 참 이번에 그 뭐예요? 그 상원 초전도 물질. 그게 나쁘게 되는 거예요. 몰라, 그 사기꾼 같은데 진짜. 그거 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건데. 아직은 확실하게 그러니까.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KT라고 그 일본에서 김대중 납치 사건 그 영화로 된 게 있어요. 김갑수 씨 나오고 예. 그 아마 케이블 TV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DVD도 있어요. 아, 제목이 뭐라고요? 제목이 뭐라고? KT. KT? 네, 제목이 웬 KT. KT야? 네. KT는 그 김대중 납치 사건 최신. 방송국 이름이 KT 아니요? 네. 통신사 이름. 납치할 때 주도했던 사람이 이우락이에요. 예. 그래서 이우락의 별명이 제갈조조예요. 모사고. 제갈 본명하고 조조하고 합친 거 제갈조조에서. 최고의 능력자네. 거기에 뭐 옛날 중정 그 부장 뭐 많이 있었지만 갑자기 때 근데 이우락 때가 가장 그래도 합리적으로 상대적이지만 합리적으로 좀 하는 셈이죠. KT? 말이 좀 이상하지만 KT 제목이 KT. 왜 KT는 뭐 약자예요? 아마 그 암호명이었던 암호명이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김대중 납치 암호명? 여기서 단체 사진 하나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